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 마케터. 저는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이야. 저희 저번 주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지지난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네. 그때도 이제 또 재밌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좀 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오전 화요일 10시 라이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 많이 오늘의 주제는 저희는 GFA 또 배너 광고하면 빼먹을 수 없는 GFA 광고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GFA 운영을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해보시면서 조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타겟이나 혹은 이 매체의 특성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GFA가 네이버 기반으로 되는 그런 배너 광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네이버 기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는 지면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효과도 좀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매체죠. 그쵸. GFA는 뭐 사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검수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 하드하냐, 왜 이렇게 타이트하냐. 네, 실질적으로 이 심사 관련해서 GFA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심의 과정이 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심의에 맞는 이제 배너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GFA가 바로바로 저희가 전환이 나는 거를 기대하고 하는 광고는 아니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그런 뭐 브랜딩 목적이나 정말 홍보나 아니면 우리 제품 이 정도의 뭐 홍보 정도로 해서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뭐 유입 정도로 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광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사실 모든 광고 배너 광고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히 전환이 바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단은 배너 광고 자체는 좀 유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난 GFA 하니까 좀 돈 많이 쓰는데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나 너무 낮게 잡혀 있어 라고 해서 좀 바로 그냥 광고 오프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배너 광고의 주요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GF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GFA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FA는 디스플레이 광고고 말 그대로 검색 광고와 다르게 저희가 좀 너무 큰가요? 네, 조금 줄여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네. 이제 DA는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기 전에 이제 먼저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준수님 명함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전단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조금 보여주는 광고 형태로 매체는 이제 네이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랜딩이 목적이거나 혹은 어떠한 신생업체든 아니면 혹시 중견기업 업체든 뭔가 조금 브랜딩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GFA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타겟층을 명확히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성과마다 과금을 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른데 그거를 그래도 뭐 CPC로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CPM으로도 형태로 저희가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GFA의 제대 좀 큰 특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타깃을 설정할 수도 있고 광고주가 설정한 성과가 좀 발생됐을 때마다 이렇게 광고 금액이 지출되는 CPC 혹은 CPM 형태로. 방식으로 네. 과금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금 방식은 그리고 타자 치시는 동안 뭐 또 다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정말 그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 기사들을 보려고
저는 네이버를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검색보다는 기사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화면 다 보시면 그렇게 옆으로 해서 전 스포츠 기사도 많이 보고 그 외에 뭐 연예 기사 뭐 아니면 정치 뉴스 이런 것들도 간간히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이제 정말 그 광고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광고처럼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GFA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많이 노출이 되고 그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는 그 네이버 제 스포츠 엄청 좋아해서 네이버 스포츠에서도 사실 영상을 정말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게 해외 축구 리그든 아니면 뭐 그쵸. 야구든 그때마다도 이제 같이 노출이 되는 형태. 그래도 뭐 본격적인 저희가 뭐 영상을 보기 전에 그런 유튜브처럼 이렇게 그쵸. 네, 그런 식의 광고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네, 다양한 노출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광고주분들이 어떤 형태로 노출을 됐을 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좀 노출 위치에 대해서 조금 네. 이게 그림이 넣어지나요? 아니 메모장은 안 되는 걸로. 메모장에 그림 안 들어와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노출 위치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채널, 메인 채널, 그다음에 모바일 서브, 그다음에 밴드 형태 이렇게 좀 크게 좀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겠는데 각각 스마트 채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스마트 채널은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 지면들 있잖아요. 모바일 뉴스나 아니면 뭐 연예든 아니면 뭐 스포츠든 그런 거에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고요. 최상단에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주목도가 높다라는 거를 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주목도 높은 배너 광고가 바로 스마트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메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맨 처음에 딱 나오면 들어가는 질문이 좀 와서 구슬 피우는 정치감소. 이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보신 걸로 압니다. 좀 닉네임 자체가 좀 특이하셔가지고 정말 그렇죠. 자주 보시네요. 자,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스토어 모수가 없으면 GFA 트래픽 광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사실 마케팅 정답은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신생 기업이거나 아예 스토어 내에 인입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뭐 파워링크, 뭐 쇼핑 검색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먼저 좀 배너 형태로 인입 자체를 늘려서 좀 트래픽을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좀 들어왔을 때 이게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런 형태를 좀 구축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인입 자체도 없는데 검색 광고 어떻게 해요?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때 오히려 조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이럴 형태를 어느 정도 좀 신뢰도를 쌓아주는 형태를 조금 적게라도 좀 잡아주고 좀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뭐 배너 광고 GFA 혹은 뭐 메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매체가 있겠죠. 뭐 GDN이 될 수도 있고 뭐 ADN이 될 수도 있고 모비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GFA이기 때문에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좀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GFA 또 타겟이 또 만든다 뭐 30대 후반부터 50, 60대까지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GFA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워낙에 경쟁 업체가 많고 워낙에 이제 수 자체도 저희 이 네이버 자체 모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광고 성과는 타 매체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극대화시키기는 타 매체에 비해는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한테 좀 집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잘 잡아갈 수 있는 저희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복잡하다 또 트래픽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특히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순환 구조를 잡아갈 수 있는 이러한 GFA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한마디를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확실히 스토어에 모수가 없으시면 저희가 배너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단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마케팅 퍼널이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 지금 이 스토어 모수가 없다는 것 자체는 아예 초기 단계를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스토어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리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바이럴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정말 상품만 보고 스토어에 유입이 돼야 되는 걸 텐데 우리의 강점을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뭐 파워링크나 아니면 그 쇼핑 검색에 있는 확장 소재만으로는 노출시키기가 경쟁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GFA 그 네이버 안에 있는 그 성과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의 강점을 높이고 그리고 브랜드 유입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GFA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트래픽 광고로 집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스토어 모수가 없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저희가 말하다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 좀 궁금해요. 이분 그 뭐 하시는 이제 업종이 어떻게 되시고 네. 또 어떤 매체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왜냐면 매번 질문을 주시는데 되게 진지하게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좋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네 음성이 뭐 들리실진 모르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지금 업종이나 아니면 뭐 지금 관련된 그런 거를 그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댓글 또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인 채널로 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메인 채널 일단 모바일 저희가 모바일로 이제 네이버를 딱 들어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저 항상 이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어쨌건 이런 네. 이렇게 딱 첫 들어갔을 때 이제 뉴스, 경제, 연애, 스포츠 이런 구자들이 있는데 이런 구자에 노출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조금 저희 잠재 고객들에게 조금 저희 브랜드에 대한 상품을 혹은 저희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시기엔 좀 효과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 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이미지와 함께 좀 효과적인 좀 여러 가지 소재 소구 포인트를 활용한 문구들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노출 지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메인 채널 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아예 첫 화면에 뜨는 그런 PC나 아니면 모바일에도 첫 화면에 아예 뜨는 그런 배너 구자들이 있잖아요. 해당 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정말 메인 중에서도 메인인 구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비용 자체도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메인 배너 중에서 메인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브랜딩에 대한 모수가 있는 그런 브랜드에 한해서만 좀 집행을 하시는 걸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바일 네이버 서브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이거 네이버 서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좀 캡처 메모장이 안 되는군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면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캡처요? 네. 뭐 일단 모바일 네이버 서브에 대해서 특징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오, 해서 좋네요. 하면 괜찮잖아요. 네. 이거를 새롭게 바뀌면서 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거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노출 위치 말씀드린 게 이런 형태로 나거든요. 여기 스마트 채널 제 마우스가 왜 안 보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안 되네요. 스마트 채널 이제 네이버 메인, 그다음에 네이버 서브, 그다음에 밴드 순으로 조금 저희가 이 노출 형태를 좀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보이시면은 맨 왼쪽부터 나오겠네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스마트 채널인데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 위쪽 상단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좌 지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 네이버 서브, 밴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언젠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좌에 맞는 노출 위치에 맞는 소재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이 네이버 자체는 사용하는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주로 잡고 있는 타겟은 뭐 3060까지 이렇게 좀 잡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출 위치마다 또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네이버 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피드와 영역에서는 배너가 뉴스, 연예, 스포츠판 혹은 상세 페이지에 좀 노출이 됩니다. 이런 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색을 피드에도 노출이 되는데요. 이제 가입한 카페의 글을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지면이며 사용자는 카페 글과 함께 광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밴드에서 노출이 되는데 확실히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 마케터 일을 하기 전에는 다른 영화 제작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네이버 밴드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도 정말 많은 이용자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말하는 뭐 동호회나 아니면 기타 그런 모임들에 관해서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뭐 타겟층을 이용해서 네이버 밴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밴드에서의 이제 GFA 역시 이제 모바일과 PC 전부 다 노출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C에서는 그 이제 밴드 내에는 오늘 읽을 만한 글이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다양한 주제로 광고가 노출이 되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는 제가 준비한 대로 됐죠. 그래서 노출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오늘 오후에 또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뭐 진짜 매일 평일 10시와 5시에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저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광고를 그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들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한테는 조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소님처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든가 아니면 저희 바로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종료되고 10시 반 이후에도 상담이 가능하고 혹은 10시 반 이후부터는 방송을 하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 지금 하셔도 돼요 사실. 네 별 맞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하죠? 핸드폰과 그 저희 내선 번호가 그렇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착신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 제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아주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노출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GFA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FA 장점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타겟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과적으로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른 광고, 배너 광고들에 비해서는 효과적인 타겟 광고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릭으로 전환 성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구매로 한다든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GFA의 좀 효과적인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저는 이제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잠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네. 광고는 메타만 네, 다시 보내주시면 일당 하시면 또 좋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네.
그럼 마저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뭔가 광고주가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광고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GFA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만요. 계정을 착각해서 다시 달았어요. 몽글몽글님. 아, 네, 그러실 아까 수 그 있죠. 분이신가 봐요. 아, 그러니까 계정이 두 개인데 좀 비공개 계정을 좀 사용하셨나 봐요. 중요하죠. 네, 아무튼 몽글몽글님 한번 다시 달아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저 이어가면은 이제 비용이 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한 성과 측정이 된다.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모든 매체가 다 정확한 성과 측정은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배너 형태를 돌리게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전환 추적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GFP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 추적들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네이버 기반이기 때문에. 자, 또 댓글이 달렸네요. 아까 그분 광고는 메타만 진행 중인데 네이버 광고는 쇼핑 검색 광고를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GFA도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메타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라고 하시는데 딱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실 예정이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GFA와 메타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당장의 타겟층 자체도 다르겠죠.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에 대한 매체에 대한 이 연령층도 다르고요. 이용자 수도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이걸 안 들고 왔네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모든 광고는 광고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딱 클릭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뭐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GTM을 사용하게 되고, 메타는 픽셀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네이버 안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메타와 GFA의 가장 큰 차이점, 전환 추적이 메타는 되지 않고 GFA는 가능하다. 다만 메타의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킵그로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환 추적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GFA는 100% 일치하는 데이터를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메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몽글몽글님을 예시로 듣는다고 하면은 지금 쇼핑 검색 중에서도 좀 주력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력 상품을 어떤 타겟층이 주로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와 네이버 관해서는 이게 연동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연동은 물론 뭐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그게 그 데이터 성과 측정이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성과 개선을 하는 그런 거를 좀 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메타와 쇼핑 검색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환수가 메타를 통해서 얼마나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정도는 저희가 정확한 수가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웬만하면은 뭐 일단은 뭐 네이버와 그리고 GFA, 네이버 쇼핑 검색과 GFA를 함께 집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뭐 사실 그 업종마다 갖고 있는 타겟도 맞아요.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거에 또 맞는 객단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건기식은 뭐 GFA가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은 가끔 계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그분이 정답일 수도 있고 저희가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패션 업종이신데 자파류, 고관여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효과적이겠죠.
아무래도 GFA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준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노출지면 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거 아까 준수님 말씀하셨었죠? 네,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패션 업종이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쵸, 아무래도 좀 제 생각에는 비주얼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마네킹을 보았을 때도 저희가 옷 쇼핑 매장을 딱 들어갔을 때도 제일 먼저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옷들을 보면 아, 이 브랜드가 지금 현재 어떤 시즌성 옷을 팔고 있나, 어떤 뭐 그런 비주얼적인 거를 뭐 강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패션 업종 특성상 좀 비주얼적인 게 많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GFA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네이버 내에서 연동이 가능하니까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쇼핑 검색으로도 랜딩 페이지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노출되고 있는 브랜드 상품으로 바로 해서 결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노출이 되는 게 아무래도 GFA의 좀 더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한번 지금 괜찮으시다라고 하면은 브랜드명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한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간략하게라도 피드백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패션 업종이라고 해서 뭐 연령층이 좀 낮은 2030 혹은 뭐 1030 이렇게 갔을 때는 사실 GFA 성과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까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모수가 없고 트래픽 자체가 적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또 사실 지금 이렇게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인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는 이 제품을 그쵸, 안 되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인 광고 집행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예 없으면 사실 지금 현재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모수 자체는 많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GFA든 아니면 배너 광고든 어떤 형태로든 좀 배너 광고를 통해서라도 브랜딩이 어느 정도는 조금 먼저 선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몽글몽글이에요? 네, 몽글몽글 몽글몽글님처럼 이렇게 좀 원활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재밌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몽글몽글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준호 마케터님께서 패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한번 그 연락 한번 주시면 아마 좀 친절하게 컨설팅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GFA는 준수님이 전문. 전문이어도 그래도 사실은 저희 마케터들도 각자가 주력하는 업종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관심사도 또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누구한테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여기. 여기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이거 좀 내용 좀 정리해 드릴까요? 네. 근데 사실 브랜딩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과 광고주님들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본인께서는 브랜딩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라고 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검색량이 좀 기본 검색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브랜딩이 되어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아예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은 이렇게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진짜 그냥 저는 꼭 이 피드백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피드백 드린다고 해서 뭐 절대 손해 보실 게 없거든요. 저희 뭐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단순히 전화나 아니면 이런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주님과 그리고 마케터들 간의 그런 목적 자체가 조금 상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제 생각이지만 뭐 예를 들어 패션 업종이나 아니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단가가 높은 그런 것들이라면 요즘 대표님들 컨택을 많이 해보면 정말 로아스만 잘 나오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로아스가 정말 무서운 수치 중에 하나인 게 만약에 단가가 높은 제품이라면 그 전환 한 번만 일어나도 로아스는 정말 상당히 상승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뭐 정말 뭐 300, 5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하나만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아무래도 좀 전환 수 자체나 아니면 전환율 자체를 좀 높이는 게 그러니까 광고님께 네. 네, 그럼요.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뭐 전화 말고 이메일로 문의 주실 때도 좀 이번 이 채팅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뭐 계정이 좀뭐 그런 링크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고 좀 세부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까지인데 사실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업종. 전 이제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네. 그 제가 딱 타겟이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네. 사용하시는 광고주거든요. 네. 타겟이.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러니까 객단가가 좀 높은 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로아스 측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막 29cm 1등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팀의 그 한 선배님은 거기 저 광고 주신 거 모르고 막 많이 샀다고 오늘 옷 샀다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저기 제 광고 주다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그분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바이럴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이럴을 어느 정도 잘 이어갔을 때 검색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그 폭증했을 때 저희가 이 배너 광고 저희는 메타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를 좀 운영해 봤을 때 그때 전화선거 되게 잘 나왔어요. 브랜드 검색량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 검색량 자체를 높여놓고 나서 검색 광고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진짜 거기서 저도 놀란 성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각의 마케터들마다 전략의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의 업종 내에서도 이 고관여 상품인지 저관여 상품인지 혹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타겟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상품군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셔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물어보시지 말고 여기 준수 마케터님한테 진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측정이 되는지 어느 정도 현황인지 검색량은 어떤지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피드백 그냥 받아가지고 도망가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얻을 건 다 얻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오늘은 GFA 그리고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말 그런 소통을 해 보면서 저희가 주된 전략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린 건 사실 바이럴도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건데 좀 오픈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좀 다양한 전략을 토대로 광고주님들이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어떤 성과가 좀 발생이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질문 있으신 분들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일단은 저희 GFA란 결과적으로 이제 검색 광고, 번외 광고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배너 광고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의 특징이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신생업체든 중견업체든 여러 가지 광고 효과를 이 업종에 따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금 방식은 CPC랑 CPM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는 크게 스마트 채널, 메인 채널, 모바일, 네이버 서브, 밴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에 대한 이 특징들은 이거는 다 말씀드리기는 좀 많아서 저희가 앞서 당기시면 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GFA 큰 장점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저희가 좀 두루뭉실하게 좀 전달을 드렸어요.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딱딱딱 집어서 저희가 이 전략 전달드리면 좋지만은 저희 또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아까 질문 주신 대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메타만 운영 중이신데 몽골몽골님께서 GPA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예시를 한번 드렸었죠. 정확한 GPA,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네이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광고 최적화가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추후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말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는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였고 황준호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